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처음엔 매니저가 운전을 했다고 했는데 추궁 끝에 김 씨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이 역시 조사 중인데요.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 먼저 보시고 아는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 서 있는 차량들. 맞은편에서 오던 흰색 SUV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서 있던 택시를 쿵 하고 들이받습니다. 덜컹거리며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직진하며 유유히 사라집니다. 우회전 후 다른 골목에 들어선 뒤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내달립니다. 지난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몰던 수입 SUV 차량이 이 같은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 뒤 경찰서를 찾아가 운전했다고 자백한 건 김 씨가 아닌 김 씨 매니저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 소유자 명의가 김호중 씨인 점을 근거로 실제 운전 여부를 집중 추궁했고 결국 김 씨는 사고 이튿날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뺑소니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음주운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데 김 씨 차량 내 블랙박스에는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어 녹화된 영상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소속사는 김 씨가 사고 당시 당황해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사과하면서도 매니저의 거짓 자수 사실을 알게 된 김 씨가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 및 음주 측정을 받았고 음주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강병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호중 씨 소식 방금 전 전해드렸는데 일단요 하나는 좀 살펴보죠. 뺑소니는 맞는 거예요. 네, 경찰은 가수 김호중 씨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사회부 이해주 기자가 확보한 CCTV인데요. 흰색 SUV가 직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는데요. 차량이 들썩거렸는데 잠시 멈추다가 이후 그대로 달렸습니다. 김 씨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골목에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채널A가 입수한 CCTV를 보면 방향을 꺾은 뒤에도 골목 끝까지 한참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데 또 이것도 논란이에요. 처음에는 김 씨 매니저가 내가 운전하다고 했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김 씨가 본인이 운전했다 지금 시인을 했다는 보도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매니저가 거짓 자수를 한 거예요?
네, 김 씨 측 해명을 먼저 보시면요. 김 씨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는데 이후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가서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또 김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 및 음주 측정을 받았다고도 해명했는데요. 쉽게 말해 의도적으로 운전자를 바꿔친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 차량 명의를 바탕으로 김 씨 매니저를 추궁했고 김 씨가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는데요. 숨길 의도가 전혀 없었는지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도한 게 아닌지는 좀 더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아까 사고 장면을 봤는데 음주운전 의혹도 지금 경찰이 조사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일단 했지만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음주 측정을 받은 시간이 사고 다음 날, 정확히는 사고 후 17시간이 지난 시점이어서 음주 측정이 의미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사고 직후 김 씨 차량이 블랙박스에 SD카드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부분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사고 전 행적 등을 조사해서 김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인 기자, 강병규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8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전에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 간 걸로 파악됐는데요. 김 씨는 술집에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흰색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들썩입니다. 잠시 멈춰서는가 싶더니 그대로 직진해 현장을 벗어납니다. 지난 9일 밤 가수 김호중 씨가 낸 사고 모습입니다.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매니저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하고 음주운전을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타난 검은색 승용차. 차량 안에는 김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겁니다. 잠깐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음주 안 하신 거 맞나요?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경찰 조사는 저녁 8시 반에 시작해 8시간 가까이 지난 새벽 4시가 넘어 끝났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김 씨가 사고 직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유흥주점은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매니저가 김 씨의 옷을 입고 자수한 것과 관련해선 자신과 상의하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사고 직전 행적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김 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없었던 점에 주목하고 김 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씨는 원래부터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는 교통사고 이틀 뒤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예정된 공연들도 변동 없이 열렸다고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팬카페에는 김 씨를 응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팬들로 가득 찬 공연장에서 활짝 웃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지난 주말 이틀 동안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콘서트 당시 모습입니다. 지난 9일 교통사고를 낸 김 씨는 이틀 뒤 고향에서 예정됐던 2차례 개인 콘서트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일요일 저녁엔 팬카페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김 씨의 사고 사실이 알려진 어젯밤 소속사 측은 팬카페에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걸 약속한다며 예정된 콘서트 일정을 변동 없이 진행하려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김 씨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경남 창원, 다음 달 1일과 2일 경북 김천에서 개인 콘서트를 이어나갑니다. 또 23일과 24일로 예정된 세계 4대 오케스트라 연합 성악 공연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팬카페에는 김 씨의 콘서트 강행을 응원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 씨의 애칭을 언급하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울타리가 되겠다, 영원히 응원하겠다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 의혹이 불거지며 부정적 여론도 거센 상황. 성악가에서 대중가수로 화려하게 변신한 김 씨가 경찰 수사로 인해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들썩입니다. 잠시 멈춰서는가 싶더니 그대로 직진해 현장을 벗어납니다. 지난 9일 밤 가수 김호중 씨가 낸 사고 모습입니다.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매니저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하고 음주운전을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타난 검은색 승용차. 차량 안에는 김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겁니다. 잠깐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음주 안 하신 거 맞나요?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경찰 조사는 저녁 8시 반에 시작해 8시간 가까이 지난 새벽 4시가 넘어 끝났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김 씨가 사고 직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유흥주점은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매니저가 김 씨의 옷을 입고 자수한 것과 관련해선 자신과 상의하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사고 직전 행적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김 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없었던 점에 주목하고 김 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씨는 원래부터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팬들로 가득 찬 공연장에서 활짝 웃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지난 주말 이틀 동안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콘서트 당시 모습입니다. 지난 9일 교통사고를 낸 김 씨는 이틀 뒤 고향에서 예정됐던 2차례 개인 콘서트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일요일 저녁엔 팬카페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김 씨의 사고 사실이 알려진 어젯밤 소속사 측은 팬카페에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걸 약속한다며 예정된 콘서트 일정을 변동 없이 진행하려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김 씨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경남 창원, 다음 달 1일과 2일 경북 김천에서 개인 콘서트를 이어나갑니다. 또 23일과 24일로 예정된 세계 4대 오케스트라 연합 성악 공연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팬카페에는 김 씨의 콘서트 강행을 응원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 씨의 애칭을 언급하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울타리가 되겠다, 영원히 응원하겠다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 의혹이 불거지며 부정적 여론도 거센 상황. 성악가에서 대중가수로 화려하게 변신한 김 씨가 경찰 수사로 인해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 확인해 보시죠.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음주 안 하신 거 맞나요? 열심히 노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부터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혐의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그리고 여기에 음주운전 의혹까지 더 추가가 되면서 사건이 수습 불가 형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이었죠. 이 소속사 대표가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대표 본인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모든 게 이 소속사 대표 또 친척 형이라고도
본인을 밝히면서요. 김호중 씨를 보호하려다가 과잉 보호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이 핵심을 시간 순으로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경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김호중 씨 그대로 도주하는 모습 영상으로 다들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일 자정이 지나 새벽 2시에 김호중 씨 매니저가 내가 운전했다라면서 자백을 했는데 추후에 허위 자백으로 드러났고요. 그 다음 날 오후 4시 약 17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에 김호중 씨가 직접 출석해서 사실은 내가 운전한 게 맞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어제 언론을 통해서 대부분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그 뒷부분으로 14일에 2차 경찰 출석해서 추가 조사를 받은 게 확인됐고요. 경찰이 그 다음 날 곧장 김호중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칩과 관련된 또 전반적인 운전자 바꿔치기와 추가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소속사 대표가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시한 것이다 라고 공개적인 입장 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빨간 부분, 과연 누가 운전을 지시했느냐 여부입니다. 손 변호사님, 이 부분이 지금 제일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네, 3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사고 미조치, 그리고 음주운전, 그리고 범인 도피죄인데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미조치도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 사실 부인하고 있고 범인 도피죄에 대해서도 지금 김호중 씨가 아니라 그 매니저나 대표가 이제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범인 도피죄라는 것은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허위 자백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것도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거든요. 지금 매니저, 소속사 대표 측은 내가 매니저에게 시킨 일이고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그 옷도 뺏어서 입으라고 내가 시킨 것이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범인 도피 행각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가담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대표 입장에서는 과잉 보호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공황 상태에서 당황스러워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 변명을 믿을 수는 없고 사고 전후의 경위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터진 직후에 소속사에서 첫 해명은 이랬습니다. 김호중 씨가 사실은 사고 직후에 골목 쪽으로 차를 꺾어서 세워둔 뒤에 이 사고 조치를 위한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나중에 곧장 CCTV 내용을 통해서 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쭉 진행을 했던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어디서 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과 또 다른 부분이 소속사 대표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특정 골목에서 소속사와 관련된 직원들이 모여서 매니저도 2명이 등장해요. 한 매니저에게는 메모리 칩을 빼라고 자기가 지시했고 그 소속사 대표가 그리고 다른 한 매니저에게 옷을 갈아입고 대리 출석을 하라고 대표 본인이 지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추가로 사실이 하나 더 또 드러난 게 있습니다. 밝힌 겁니다. 소속사 대표가. 사건 당일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많이들 지적하는 부분인데 김호중 씨가 그 해당 유흥주점에 직접 방문을 했다고 소속사 대표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사차 방문을 했을 뿐 절대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조금 논점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소속사라는 것이 아티스트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원만하게 소속사가 사고를 처리해야 되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 매니저는 블랙박스 매너리를 빼내고 한 명은 내가 허위로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조직적인 은폐의 시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법률적으로는 증거인멸 지시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주점에 갔다가 술을 한 모금도 먹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존재하죠. 하지만 그 사고 난 시점이 밤 11시 40분
경이라는 것, 그리고 중앙선을 침범한다는 것은 중과실로 추정이 되는데 술을 먹지 않고 사고를 낸 그 경위도 사실은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술을 먹지 않고 사고를 냈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뭐 보험사에 신고라거나 경찰차에 신고해서 적극적으로 사고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도 좀 석연치 않아서 네. 사고는 날 수 있는데 그 후속 과정에서 대중을 기만하려고 한다던가 거짓말이 있었을 때 더 그 대중들은 분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태도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네. 또 경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이 사고 직후에 조치를 너무 잘 못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었는데 지금 얘기가 점점 확대되는 분위기예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 말은 지금 혐의나 죄목이 더 커지는 건가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일이 더 커지는 건가요? 만약에 소속사 대표 주장처럼 내가 범인 도피를 교사했다고 한다면 교사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이 메모리 카드를 일부러 인멸하라고 지시했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소속사 대표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소속사 대표는 내가 마땅히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아티스트인 김호중 씨는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네. 우리 범인 도피죄는 내가 스스로 범인일 때는 범인 도피죄로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방어권을 남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허위 행위나 이런 거에 가담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고요. 특히 옷을 바꿔줬잖아요. 네. 그거는 김호중 씨의 의사가 아니라면 사실은 옷을 바꿔 입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선 김호중 씨에게도 범인 도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자칫 이게 일시적으로 이것만 모면하려면 어떻게 보면 일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인정을 하고 빨리 자숙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에 원래 이 차에는 블랙박스 메모리 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는 소속사에서 매니저가 이거를 제거를 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거를 한 것이면 확보도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제거해서 완전히 어디에 버려가지고 복구 불가능하게 했는지 아니면 아하. 모초에 보관했는지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이 자료를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네.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는 사고 전후의 경위와 특히 통화 내역이 들어있을 수 있고 또 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찍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 메모리를 이제 찾고자 경찰이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매니저가 이것을 완전하게 소실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제출해서 수사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소속사 대표의 입장 발표에서는 메모리 칩을 제거한 것은 대표의 지시가 아니고 해당 매니저의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거한 것이고 옷을 갈아입고 대리 출석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대표 본인이다.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러면 번복하지 않고 당일에 자수를 빨리 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던 것일까요?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그 차주를 조회해서 소환 통지를 하거든요. 네. 조사 받으러 나와라. 왜냐하면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보통 음주 측정이라는 건 시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알코올이 분해되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넘어가면 음주 측정이 어렵거든요. 이 사안도 혈액으로 채취하더라도 17시간 만에 음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가 없고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기소되는 적용 범위나 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조사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너무나 시간이 경과해서 출석했다는 부분도 경찰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좀 당황하고 뭐 공항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자나 전화로 빨리 와서 그 조사 받으라고 했을 때라도 협조했었더라면 네. 대중들의 의혹이 좀 줄어들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또 이 사건이 자꾸 논란이 되는 것이요. 이 소속사 관계자들의 초기 해명과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는 입장들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지고 있죠. 김호중 씨의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김호중 씨가 조사를 사고 난 다음 날 오전에 받았다는 취지로 처음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오전에 받았을 거예요, 일찍. 경찰서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조사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조사해서 바로 인정했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다음 날 오전에 일찍 나와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저렇게 언급을 했는데 확인된 사실은 다음 날 오후 4시쯤이었어요. 그러니까 17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는 그 음주 의혹에 대해서는 좀 측정을 하나마나한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소속사가 너무 본인들이 뒤집어쓰고 가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잉 보호를 하다가 일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안이하게 대응하고 부실 대응하는 것과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대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오후에 조사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오전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참작할 여지가 있지만 오후에 나간 것을 뻔히 알면서 오전에 했다라고 브리핑을 하는 것은 대중들한테 거짓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신뢰를 더 잃을 수밖에 없다. 지금 우왕좌왕하다가 뭔가 일부의 불일치가 있는 것과 적극적으로 뭔가를 숨기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나중에 더 큰 처벌, 양형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소속사도 내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뭔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조금 사실관계 다르게 얘기한다고 여론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인정할 것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깨끗하게 짚어주는 게 또 소속사 대표로서 가수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이런 점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다른 좀 논란에 휩싸이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던 김호중 씨, 팬들에게 늘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앞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던 그런 김호중 씨였죠. 과거의 영상을 짧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다른 말보다 주신 사랑만큼 저도 열심히 노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살았고 앞으로도 많이 함께 해주십시오. 평생. 김호중 씨의 직접적인 해명이 아직은 특별히 나온 게 없죠. 또는 사과 메시지도 아직 공식적으로는 나온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본인이 좀 사퇴 수습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소속사 측에서는 지금 굵직굵직한 이 콘서트와 행사들이 잡혀 있는데 그대로 강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논란이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사고에 대해서 혐의가 밝혀졌건 안 밝혀졌건 간에 일단 자숙과 반성의 어떤 태도를 좀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과정이 빠졌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물론 팬들은 또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예. 네, 지금 진행되는 어떤 수사가 구속 수사할 만큼의 아주 그 양형이 높진 않지만 대중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후속 조치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보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논란이 제대로 이제 풀리지 않고 있는데 공연을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공연을 취소한다는 건 소속사 입장에서 엄청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연기한다던가라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마련을 해서 그래도 이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재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더 길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보호만 한다고 해가지고 대중들이 화난 부분 또 실망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워낙 많은 비교적 긴 시점에 발언과 내용들이 좀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일련의 사건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속사와 본인의 명확한 입장이 또 정리가 돼야 이 사건에 대한 오해와 또는 또 잘못한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했다고 밝히는 이런 과정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건 사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